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이인철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명절이란 고향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향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누구에게라도 고향 얘기를 듣고 싶어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늘 토요 초대석에서는 한국으로 와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부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던 경력의 가수 김병수의 울고 넘는 박달재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박달재를 울고 넘는 어린이만 물 한가 조리가 굳은 비에 젖는 고려 왕감에 집을 짓는 고갯마다 꼬리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오는 산골 나를 두고 가는 이만 돌아올 기약이나 송왕님께 빌고 가소 도토리 묵을 따서 허리춤에 달아두며 한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큰 봉이야.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함께 해주실 분들은 바로 이 북한 이탈 주민 부녀십니다. 평양 실버예술단 가수로 활동하시는 아버님 김병수 씨와 무용 안무가인 따님이신데요. 평양 민속예술단 김옥인 단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명절이면 특히 더 떠오르는 고향 이야기며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에 대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춘은 봄이야 봄은 꿈나라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부릅시다. 진달래가 갓생 굳는 봄봄 청춘은 싱글벙글 윙크하는 봄봄브라봄봄봄봄 가슴은 두근두근 춤을 추는 봄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소름 돋았어요. 우리 아버지 혼이라 말 못지십니다. 예, 아니 이 노래가 KBS 전국 노래자랑 출전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바로 그 노래인가 봐요. 청춘의 꿈. 예.
언제적 노래예요? 청춘의 꿈. 예, 언제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2011년 서울시 강서구청 편에서 제가 출연해가지고 최우수 상을 탔습니다. 와, 아버님은 가수시고 따님은 무용가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 때문에 올 추석엔 공연이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공연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명절에 공연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공연이 많았지요. 예. 우선 이 8월 추석에는 남북한 어울림 한마다라는 걸 꼭 했습니다. 거기에 6차까지 나갔다는데 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예. 그리고 그날은 우리 탈북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이름 자체가 남북한 어울림 한마당이니까 이제 객석에 모인 분들도 이제 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탈북자들도 많고 그리고 위주로 또 이제 실향민들이 많이 오셨고 그리고 무대에 출연하는 분들도 탈북자 가수들도 있고 무용수도 있고 그리고 남한의 기왕 이제 아주 이름이 높은 그런 명가수들 무용수들 함께 무대에서 출연했습니다. 예. 김호김 단장님은 지금 평양민속예술단의 단장직을 맡고 계세요. 네. 그럼 이런 명절에 이런 공연을 기획하시거나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원래 저는 지금 무용이 전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단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또 무용 안무를 해서 단원들한테 배워주고 또 함께 출연하고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매번 추석 되면 그래도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는 탈북민들도 많고 실향민들도 많고 그분들에게 정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연구를 해서 또 구성을 해서 같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보면 다 반갑습니다 하면 막 마음이 들떠서 같이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거든요.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를 비롯해서 휘파람 노래 그리고 또 우리 남북한에 함께 부를 수 있는 뭐 민요라든지 또 계문기가요 찔레꽃 뭐 이런 것 뭐 번지 없는 주막 같이 부르면 정말 뭐 남과 북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코로나19 이전에는 6차례나 이런 명절 때마다 공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연을 보시러 오신 분들 뭐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뭐 실향민도 계실 테고 탈북민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반응이 어때요? 너무 좋죠. 와, 반응이 아주 좋지요. 우선 이제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탈북자들인 경우는 남한 노래를 몰라요. 북한에서 남한 노래를 불렀다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전혀 이제 남한 노래를 접할 수도 없었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남한 노래가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쾌활한 노래도 있는가 하면 사람이 슬플 때 부를 수 있는 서정가요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이제 탈북자들의 경우는 북한에서도 이제 춤을 많이 추게 되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면 객석의 앞에까지 꽉 차가지고 같이 춤을 추고 그런 게 이제 탈북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왕 이제 실향민들 그리고 남한 분들도 같이 나와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그때가 이제 제일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뭐 10여 년 전에 이제 KBS 전국 노래장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지금 마이크에서 굉장히 떨어져서 노래를 하셨어요. 예. 그래도 목소리가 굉장히 쟁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아버님 북한에서도 가수 활동을 하셨나요? 예, 북한에 있을 때는 전문 직업단체는 못 가고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북한은 뭘 보는 게 많잖아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살았다, 어디 못 살았다. 그런데 이제 제한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공장은 큰 군수 공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군수 공장에 선전되면은 직업팀 못지않게 잘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기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선전돼서 노래를 불렀는데 예. 저는 주로 이제 독창도 했지만 혼성 이중창 우리 여기서는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함께 부르는 거. 예. 저희 목소리가 이제 거기에 아주 부합되는 노래에 대해서 이제 영화 주제가 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명절 때마다 공연 있으면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직업 가수는 아니었지만 가수 준하는 활동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북한에 계실 때 주로
이제 남한 노래를 들을 기회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남한 노래 들을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간간히 듣는다 하지만 저희들도 사실 몰래 들었어요. 저희 집에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녹음기 달린 라디오가 있었는데 예. 이제 아버지가 워낙 노래를 좋아하시다니까 아버지가 먼저 멀리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한 노래를. 그래서 아버지가 내내 저녁마다 뭘 저렇게 몰래 듣지? 그래서 나도 한번 슬쩍 몰래 아버지가 밤에 일 나갔을 때에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 뭐 주파수 이렇게 뭐 돌리니까 남한 방송이 들리면서 남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들었던 울고 넘는 박달재나 뭐 청춘의 꿈 여러 이제 좋은 명곡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제 지금 한국 노래를 뭐 어느 정도나 알고 지금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예. 지금은 많이 알죠. 아마도 한 500곡이 넘을 겁니다. 500곡이 넘는다고요? 예. 근데는 그 가사들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처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는 곡만 이제 머리에 암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사를 잃어버리면 내일 어디가 출연한다면 그 전날에 다시 한번 봐서 상기시키고 네. 그리고 무대 출연하고 계속 그런 행편입니다. 예. 그럼 두 분은 언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는 여기 한국에 이제 제가 먼저 2001년도에 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동생도 뭐 가족이 다 같이 왔습니다. 아, 2001년도에. 네, 탈북할 때도 이제 한 3차례 걸쳐서 가족이 다 탈북을 했고. 네. 그러면 아버님은 지금 2011년 KBS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남한에서 가수로 인정받게 된 건가요? 아니, 저는 2001년에 예. 12월 25일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5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2001년에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2002년은 젊은 그 일을 하고 예. 일하는데 이제 청소 사업을 나가 했습니다. 그건 이제 큰 빌딩 15층짜리 짓는 데 가서 일하자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노래를 못 했어요. 근데 누가 나 이제 일을 하던 도중에 네. 남인수 가요제가 다음 해 3월 달에 열리는데 예. 거기 한번 나가보지 않겠나.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갔다는데 거기 출연해가지고 최우수 특별상을 탔던 겁니다. 그래요? 남주 가요제가 그렇게 네. 힘 있는 줄은 몰랐거든 제가. 그러더니 저래 이제 한국 가수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예. 가수분과에다가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때 저를 이제 가수로 대입시켜 주더라고. 아, 그러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이름을 알리셨네요. 그러니까 2003년 3월 13일에 예. 가요제가 있었는데 그때 최우수 특별상을 타고 그때 이제 저를 가수로 데뷔시켜가지고 그때 가수협회에서 가수증을 주더라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노래를 하시는 원로 가수시네요. 그러시구나. 자, 이제 활동 얘기를 좀 자세히 듣기 전에 어떻게 북한을 벗어나게 됐는지 자,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따님? 네. 네. 고향이 자강도 전천군인데 좀 내륙 지방이에요. 북한에서는 막 97년 때부터는 막 고난의 시기가 그런 이제 이루어지면서 좀 경제적인 타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가정이.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결심하신 거예요. 네, 저기 우리 온 가족이 저희 중국으로 건너가야 되겠다고. 사실 그때는 제가 좀 속이 뜨끔했어요. 뭐야,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생각을 전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생활이 점점점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 결심은 그거예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탈북을 결심하게 됐고 좀 어려운 탈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절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결심을 했고 그런데 직접 한국으로 오지 않고 중국을 경유하는 거였어요? 예. 중국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탈북을 할 때부터 예. 저희들은 이제 딸이 이야기한 거다시피 내륙지대 됐는데 누가 우리를 탈북하라고 통행증 내주질 않습니다. 북한은 통행증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우선 기차표를 사지 못하고 그다음에 검열하면 검열이 다 들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륙지방에서부터 동해안까지 걸어서 15일 동안에 함흥에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지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지금 해안선을 지키는 군인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걸 다 피해야 됐죠. 보름 동안이나요? 예. 그 먹거리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게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넘어온다는 게
길도 없고 예. 그 오솔길 같은데 그다음 소달구지 길 같은데 그런 데를 산을 넘었는데 그게 황초령입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진 호반이 있는데 그 호반에 그때 여름 가을철인데 물이 싹 졸아가지고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물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큰 저수지에 거기 발전소가 있으니까 장진호 발전소가 그걸 애돌아서 함까지 간 게 이제 보름 걸렸는데 그 안에 고생하던 이야기는 뭐 여기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는 또 붙잡혀가지고 서로 싹 더 흩어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혼자 도망간 거였는데. 처음에 예. 몇 분, 가족 몇 분이서 출발하신 거예요? 도중에 이제 안전운전한테 붙잡혔지요. 처음에 예.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분 전체 몇 분이 출발하셨는데 아버님만 남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4명 움직이다가 예. 그래서 아버지 먼저 중국으로 이제 가시고 예. 저희가 이제 3명의 나머지 이제 예. 중간에 가고 또 나머지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있어요. 예. 나머지 마지막에 여섯 명이 왔나? 6명이 이제 7명이 네, 한 석 달 이후에 7명이 다 탈북을 이제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차를 두고 아버님이 먼저 이제 북한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나머지 식구들은 굉장히 호되게 그럼요. 아주 고난을 겪었을 것 네. 같거든요. 그 이제 뭐 생활상의 그 이제 고통은 젖혀놓고 보이부 달래네. 아버지가 어디를 갔냐. 어머니 알려달라고 붙잡아 뭐 아유 그 말을 편히 못해. 보이부가 이제 얘 엄마가 단련을 받고 그때 막내가 아주 어렸댔는데 네. 막내까지 꺾여가서 막내는 가서 뭐 신문 받은 게 아니고 추운 겨울인데 바깥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엄마가 6시간을 이제 신문 받았는데 나와 보니까 오돌오돌 떨면서 가지 않고 그래서 계속 거기 서 있더래요. 그때 얘기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 들어가서도 중국 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예. 이제 우리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탈북자로서 불법 체류자로서 중국에서 산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경찰들이 계속 쫓아다니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더구나 식구가 많으니까 우리 가족 통째를 붙잡아서 북한에다 이제 이송하려고 끈질기게 따라다녔다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흩어져 다녀도 있어도 보고 또 합해도 보고 오죽하면 마지막에는 산골에 들어가서 인가가 하나도 없는데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생나무를 찍어가지고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귀틀집을. 그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4년을 버텼지. 그러면서 거기서 주변에 밭도 일구고 네. 그래서 채소 심고 닭을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리고 연변 조선족들이 그 소 방목하는 거 그걸 이제 방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쌀도 이제 얻어먹고 그렇게 하고 그 탄광에 가서 지하막장에 들어가서 일도 했던 겁니다. 지금 옛날 얘기를 하니까 따님의 눈시울이 지금 붉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지 지금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러면 또 이야기할 수 있건 예. 내가 이야기할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힘들었을 때가 네. 우리는 들어갔을 때가 이제 97년, 96년이 때니까 네네. 그 탈북자가 생기기 초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조선족들이 이 탈북자들을 붙잡아서 팔아먹는 거, 인신매매 장사꾼들, 예. 아주 큰 딸도 붙잡혔던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가다가 도중에 이제 탈출을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와 영웅이라고 막 그러던 겁니다. 다들 붙잡혀가면 오지 못하는데 아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은 붙잡혀서 북송됐댔고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손주하고 손녀를 내가 데리고서 고아원에 갔던 겁니다. 그 아이들 보고는 아이들이 자꾸 학교 다니고 부닥이고 너무 쫓기 다니고 이제 바쁘니까 고아원에 가다 하니까 얼른 가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들은 고아원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저 학교랑 다닐 수 있다니까 따라갔지요.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은 택시 타다 바람으로 코 골며 자더라고. 근데 나는 그저 눈물이 뚫렁뚫렁 떨어져. 아이들을 볼다고 해 떨어져도 아이들은 계속 샤근거리고 자고. 그다음에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오려니까 갈 때까지만 해도 가갔다고 좋아하거든. 근데 정작에 내가 떠날려니까 한 짝다리 하나씩 붙잡고 할아버지 여기 있지 않고 우리 같이 가자고 막 우는 거. 억지로 거기서 떼어놓고 나와서 그때 이제 중국 여자가 택시를 몰았는데 한쪽 여자가 예. 내가 잠깐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그랬거든. 나와서 사람이 신경이 그때 이제 신경이 그 이제 얼마나 자극이 세면
확 이제 기절할 정도로 버디니까 그 중국 여자가 나와서 중국말로 막 할아버지 왜 이러나 하면서 그래서 나를 오가게 빨리 택시 태워달라 그랬지. 아이들이 또 나올까 봐. 그래 택시 타고 저리 거기서 한 300리 된다고요. 거기를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때가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 아이들 떼놓고 오는 게. 예.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을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먼저 이제 중국에 도착을 했고 순환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가족분들이 중국에 모였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게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셨네요. 예. 그 집을 이제 그렇게 규틀집을 줘놓고 근데 우리 먼 사돈의 팔춘도 넘는 사람 어쨌든 얼굴이라도 조금 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경찰서에 다니던 거라고요.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하면 자기가 이제 직접 오기도 하고 예. 오토바이 타고서리 예. 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호구 복사 시간인데 그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산꼭두기에 올라가서 집을 졌던 거라고. 예. 3월 달에. 예. 그러면 거기는 3월 달이면 땅이 막 1m 이상 얼고 있다고. 녹지도 않고. 그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눈을 다 치고 거기다 비닐방 열흘 말은 비닐하우스죠. 그런 걸 짓고 들어 온돌 놓고. 근데 그 산꼭대기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도 안 믿고 뭐 누구의 말도 안 믿고 그래서 우리 처치를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약간 흠집한 데 가서 파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거기 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며 살고. 예. 그게 마지막에 이제 무슨 결론을 내리는가.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안 줘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끼리 벌어서 우리끼리 돈을 만들고 우리끼리 옷을 해놓고 이렇게 자급자족 하자.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집을 지은 건데 거기 산나물이 대단히 많더라고. 근데 그 산나물은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게 다 일본으로 가는 산나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봄철에 돈 벌고 여름철에는 약초를 캐고 가을철에는 이제 송이버섯 그걸 캐고 그 산골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있죠. 그거 막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수차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거기서 텔레비 보고 라디오 듣고 녹음기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예. 자, 북한에서 이제 고생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나그네 서름. 예, 나그네 서름 듣겠습니다. 밟아서 온지 10년 넘어 한평생
눈물로 꿈을 꿀라 가수 김병수 씨의 나그네 서름. 정말 서름이 절절히 느껴질 정도로 더 이제 소름이 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탈북 가수십니다. 평양 실버예술단의 김병수 단장님, 그리고 탈북 무용가인 평양민속예술단의 김호김 단장, 이렇게 부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고향 얘기 나왔으니까 추석 명절이잖아요. 물론 뭐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추석 명절이면 그래도 이제 가족끼리 서로 모이면서 좋은 음식 먹고 얘기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 관습은 그래도 있죠. 예. 그렇죠. 있긴 있는데 또 여기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여러나게 명절을 세진 않아요. 네, 물론 추석이라 해서 뭐 큰 집에 친척들이 모여서 네, 같이 명절도 세고 또 뭐 산소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산소에 조상님들 찾아뵙고 성묘도 하고. 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이 보니까 야, 추석 명절 엄청 크게 세더라고요. 무슨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은 네, 뭐 민족 대이동. 민족 대이동이라는 네, 이런 말까지 쓰면서 와, 이게 어떻게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을 쓰지? 저는 사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 같으면 이런 음력설이나 추석 명절보다도 북한의 국가적인 명절에만 더 크게 비중을 두거든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은 구구절을 더 친다. 그렇죠. 구구절이나 10월 10일이나 뭐 김일성 탄생일이나 그런 데만 이제 너무나도 이제 명절 세는 분위기가 엄청. 그때는 사실 우리 북한 주민들은 그런 날을 더 기다려요. 네, 왜냐하면 뭐 나가서 같이 춤도 추고 뭐 이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음력설이나 추석 명절에 입는 옷보다도 네. 그런 이제 국가적인 명절날에 입는 옷을 더 화려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네. 뭐 물론 뭐 이제 남북한의 약간의 이제 문화적 네. 이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이라는 게 우리가 좋은 핵과일, 핵곡식을 가지고서 가장 먼저 출수한 좋은 것을 맞아요. 조상 선조님들한테 바치면서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앞서서 이제 남한에서는 거의 뭐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 고향을 가거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명절에 가족끼리 좀 모이면서 앞서 이제 성묘는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을 좀 잘 차려놓고 서로 나눠 먹고 옛날 얘기도 하고 조상 선조 얘기도 하고 뭐 이러나요? 어떻습니까, 아버님? 예, 그러기도 하죠. 근데는 북한은 뭐이나 다 없으니까 예. 이제 산소에 가려면 몇 달 전부터 귀한 거 생기면 그걸 다 보관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보관도 이제 북한엔 냉동기가 없거든.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걸 대부분 이제 말려가지고 보관했다고. 그렇게 하고 산에 가는 것도 우리는 이제 남한은 다 자동차 타고 가잖아요. 북한은 자동차 타고 차가 있어야 자동차지. 그래서 이 남한 분들은 자동차에다 뭘 다 싣고 가지만 북한은 남자들이 배낭에 지고 아니면 여자들이 머리에 니고 그리고 이제 성지에까지 가서 그다음에 남한은 이제 예초기 가지고 다 벌초하잖아요. 북한은 다 낫을 가지고 아직도 해야 되고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뭐 하나야 이제 많이 차려가지고 가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씩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남한은 3일, 4일 그렇게 연휴가 되잖아요. 예. 북한은 딱 그날 당일만 네. 세고 오히려 이제 김일성 탄생일이라든가 또는 이제 김정일 탄생일 그때는 이틀씩 쉬지만 추석이나 청명날은 하루밖에 못 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명절 음식은 어때요? 북한에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명절 때면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거나 아니면 만들어 먹는 음식 같은 건 어때요? 북한에서도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송편도 빚죠. 송편 빚고 뭐 만두 빚고 네, 찰떡도 치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처럼 뭐 핵국식을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보다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가 근데 북한에도 그런 풍습은 있어요. 핵국식으로 조상들한테 대접을 한다. 네, 그래서 좀 괜찮게 사는 집은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놀이 문화예요. 네, 이제 그렇죠. 8월 한가위 하면 1년 중 네. 보름달 네.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원도 빌고 가족의 이제 무사 평안을 이제 비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북한은 뭐 이런 전통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를 미신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남한은 예. 이제 뭐 쥐불놀이도 하고 예. 뭐 별거 다 하잖아요. 한강술래 뭐 해가지고. 그러게. 그리고 내가 보니까 공연담에 보니까 남한은 축제의 나라예요. 네. 축제. 너무나도 지방마다 자기 특성 살리는 맞아요. 그런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제 명승고적지들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분들 탄생하신 데. 저는 축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딱 그저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뭐 그럴 때만 이제 뭐 하지. 광복창건, 네. 어느 지방에 가서 무슨 공연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자, 이제 이 북한의 추석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남한과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좋지 않은 점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모처럼 만에 만난 이 모임이니까 네. 이제 가족이나 이제 친척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물론 뭐 시간적으로 뭐 하루 정도 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하루 정도 쉰다고 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뭐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랜만에 아마 추석이나 아니면 설 명절은 좀 모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게 힘들어요. 우선 통행증을 내주지 않으니까 일밖에 모르니까 그 통행증 내야 저건 이동하지. 통행증이 없으면 근데, 열차한테 붙잡히고 네, 단속당해요. 아니, 근데 뭐 지방에 있는 친척들은 같이 모이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 같이 이동 사촌지간에 가까운 친척들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친척들은 모여서 같이 그래도 좀 명절 분위기에 맞게 좀 명절도 세고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한국에서의 활동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따님은 지금 이 평양 민속 예술단을 이끌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북한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9살 때부터 무용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조선민족 무용 기본이라 해가지고 9살 때부터요? 네, 9살 때부터 무용을 하면서 계속 뭐 제가 태어난 고장은 지방이지만은 늘 평양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등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무용 분야로 이제 전공을 그쪽 분야로 이제 제가 활동을 했지요. 아버님의 피를 이어받으신 거예요? 어머님의 피를 이어받으신 거예요? 제가 당연히 아버지 DNA를 이어받았죠.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 평양 민속예술단은 지금 뭐 한국사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저희 예술단이 최초로 저희 평양민속예술단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창립된 예술단입니다. 언제 창립됐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뭐 북한 예술단체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저희 예술단체는 2002년 12월에 2002년이에요? 네.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20주년 기념하는 그런 행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명에서 6명 정도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평균 한 20명 정도 구성해서 다니거든요. 뭐 그 이상으로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네,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근데는 저희들이 이제 무대 설 수 있는 인원도 한 17명 정도가 좋고 그리고 스텝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네, 45인승 버스에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대개 보면 이제 우리 예술단에서 구성되는 어떤 장르는 북한의 민요라든지 민속무용, 또 때로는 여기 남한 대한민국에서 막 좋아하는 트로트, 네, 또 훌륭한 옛노래 이런 것들로 구성해서 이제 1시간 무대를 만들어서 무대에 올려놓곤 합니다. 그러니까 무용과 노래가 네. 다 돼야 되는 거네요? 네, 아코디언도 연주해야 되고 또 예. 기타 연주. 그래서 장르별로 다양한 모습을 네, 무대 위에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단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네. 무용 안무도 해야죠, 네. 기획도 해야죠, 네. 뭐 전통 무용도 상당히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북한에서 이제 민속무용 쪽으로 배웠고, 여기 남한에 오니까요. 또 여기도 뭐 전통무용, 뭐 그런 민속적인 무용들이 있는데, 좀 저는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북한의 전통 무용과 네. 남한의 전통 무용의 차이는? 차이가 이제 어떤 좀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의 무용은 동적이라면 남한의 한국 전통 무용은 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북한의 무용은 좀 박동감이 넘치고, 네, 그리고 막 재치 있고 또 막 일체감 있게
그렇게 움직이고 나만의 무용은 아주 정적으로 깊이가 있고 좀 우아한 네, 그런 거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런 북한의 무용과 남한의 무용의 장점들을 착 이렇게 한데다 결합하면 진짜 더 멋진 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예. 북한에서 이미 9살 때부터 무용단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와서도 아버님은 뭐 처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좀 쉽게 직업을 찾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는 이제 예술 분야에 저는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졸업하면서 자기의 어떤 진로 문제에 많이 정말 신경을 씁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정착을 할 건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꿈을 키워온 게 나는 커서도 무조건 우리 무용수들, 어린 무용수들 키우는 그런 선생이 될 것이라는 꿈을 늘 어릴 때부터 키워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는 그래도 내가 제일 자신감 있는 거는 무용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야부터 제가 발디뎌 넣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 평양 민속예술단엔 한 20여 명의 단원이 있는 거죠? 네. 단장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무용 안무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대 의상도 직접 만드세요? 네. 의상 디자인 할 줄 아신다는 얘기신데? 네. 제가 예. 사실 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손바느질 하는 거 이런데 취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분야에 좀 공부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무용 같이 이제 우리 단원들과 같이 무용을 하다 보면 무대 의상이 필요해요. 사실 여기 종로 3가에 무대 의상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너무 비싸서 저희가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도요, 양재 학원을 다니면서 또 그 분야의 자격증을 땄어요. 국가기술 자격증, 양재 부분,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드는 부분. 그러면서 우리가 입는 옷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게 대한민국 스타일, 여기 남한 사이에서 그 의상 만드시는 분들한테 맡기니까 남한 스타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스타일로. 근데 우리 북한 문화예술인데 북한의 색깔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러면 북한 문화예술의 색채를 더 띄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이끄시는 평양 실버 예술단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이제 하나는 이제 아랑가고 고고장단, 장단 치미들이 노래하고 이런 거. 한 짝은 또 이제 무용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리 전적으로 이제 교회 공연들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노래나 춤은 젊은 사람들보다 못하지만 연극은 또 쏙 더 잘해요. 그래서 그 팀은 이제 연극을 하면서 저와 같이 이제 출연하고, 그 이제 그거 내놓고서도 이제 두 팀이 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뭘 공연한 때면 자기네 영향이 약하니까 나를 부르지. 그럼 같이 가서 출연하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양 민속예술단은 좀 젊은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평양 실버예술단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어떻게 실버라고 하면 뭐 5, 60대? 와, 70대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어느 나이 기준이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저 자격이 되고 같이 출연해서 어디 가서 망신을 하지 않고. 어쨌든 정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 20여 명의 분들이 이미 연습에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연습은 저희들 연습실은 따로 없고 평양민속예술단 그 연습실에 이 평양민속예술단은 공연 나가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또 이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명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연습하지는 못합니다. 팀이 따르니까 따로따로 연습을 하고. 그러면 거기 단장님, 지금 단장님을 맡고 계신 거고 아버님이, 그다음에 민속예술단에는 김옥임 따님이 맡고 계신 거고. 자, 어떠세요? 지금 서로 보면 아버님 세대하고 그리고 젊은 분이 봤을 때 색채가 약간 달라요? 어때요? 아이고, 우리가 많이 못하지. 여기는 완전히 이제 전문단체에 정말 이제 한국에서도 내놓으면 어디 가서 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멋있게 합니다. 무용이랑. 아버님 노래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 연세가 올해 86
91세예요. 정말요? 네. 근데 저는 한 목소리가 60대 내지 너무 70대로 정도로 네. 들었는데 그만큼 또 아버지가 관리를 하십니다.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81살이니까 예. 나보다 다 어린 70이라도 어쨌든 나보다 많이 어리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은 저직돼 있습니다. 참 종렬들이 많으세요. 나이가 예. 드셨어도요. 뭔가 해보겠다는 종렬이 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네. 냉각돼 있어요. 거의 못 하잖아요. 네. 대면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시기는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지금은 저희들은 공연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예. 이미 전에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 실향민들 예. 그분들이 함경북도 예술 전통예술 보존회라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뭐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을 요청하더라고. 이제 이거 장고 아랑고고 장고를 해야 되가는데 자기네 영양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와서 같이 힘내게 하자 잠깐 합시다.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지금 공연하는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한 것처럼 교회 다니며 공연하는 팀.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는 공연팀은 그래도 공연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랑고고 장강팀은 공연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스타 코로나 같은 때문에.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사실 막 작년부터 원래 공연들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확장되니까 계속 줄줄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저희 예술단은 1년에 한 100회 이상의 공연을 늘 진행을 해왔거든요. 100회 이상. 네, 100회 이상. 어떤 때는 막 많이 할 때는 막 130회 연은 해마다 그렇게 거의 2, 했었고. 3일에 한 번씩 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예. 정말 뭐 편하게 쉴 새 없이 막 그 축제 달이 막 멀리 갈 때는 하루에 막 2번, 3번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공연할 때도 있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줄었던 데다가 올해 더 줄어들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조금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예술인들이 너무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인력 지원하는 어떤 공모라든지 또 이렇게 작은 규모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모들을 내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막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2건에 다 선정이 돼서 지금 그거 준비하는 제가 조금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분한테 자, 한국 생활에서 뭐 만족스러웠던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두 분 얘기 듣겠습니다. 아버님부터. 내가 먼저 말할 건 좋은 점이 네. 저희들은 이제 다들 임대 아파트를 배치받아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우선 훌륭한 쓰고 살 걱정이 없고 네. 그다음에는 쌀이 집에까지 딱딱 와요. 그 배급이 다 풀렸고 그다음에 북한은 뗄 거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산에가 나무 하여오고 막 이런데 가스가 사리장실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북한은 전기가 없으니까 상하수도가 물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데 상하수도 다 해결됐지 가스가 해결됐지 쌀이 해결됐지 집이 해결됐지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따님은요? 네. 뭐 저는 또 여기에서 남한 사회에서 우리 북한 문화 예술을 이렇게 알리면서 남북한의 문화 이질감 해소를 위한 일에 정말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가는 곳마다 공연장에 가면 막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니까 막 살만 나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저는 정말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불편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다 생활이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만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네. 여러분들의 공연을 네. 남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함께 네.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진짜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 오늘은 평양 실버예술단 단장이신 탈북 가수 김병수님과 탈북 무용가인 평양민속예술단의 김호김 단장 이렇게 부녀 두 분과 함께 아련히 떠오르는 고향 이야기와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님의 남원의 예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이라 줘